한때 한국 화장품의 대명사였던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이 이름들로 중국 전역에 600개가 넘는 매장을 꽉 채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그 600개를 전부 닫았습니다. 닫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었죠.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회사의 미국 매출이 처음으로 중국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주가 수백만 원, 코스피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던 회사입니다. 그 시총이 10년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창업 10년도 안 된 신생기업에게 K뷰티 1등 자리까지 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닥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을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포기가 어떻게 역전이 됐는지, 그 뒤에 어떤 전략 카드가 숨어 있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지금 이 순간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마주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600개 매장이 생겨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0년대 중반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을 넘어 그야말로 황금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가에는 당시 황제주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 4월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액면 분할을 앞두고 38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웬만한 직장인이 한 달에 받는 월급보다 비싼 주식이었죠. 그해 7월 시가총액은 약 24조 원으로 코스피 5위에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생명을 밀어내고 화장품 회사가 그 자리를 꿰찬 겁니다. 서경배 회장은 주가 급등기에 한때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재계 전체를 통틀어도 주식 가치로는 최상위에 선 셈이었죠. 화장품 한 회사가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16년에 절정을 찍습니다. 그룹 매출 5조 6,454억 원, 영업이익 8,481억 원. 두 수치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영업이익만 따지면 8천억 원을 넘긴 화장품 기업이 한국에 있다는 건 그 시절에 꽤나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실적의 엔진은 분명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들은 중국 소비자에게 K뷰티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한류의 물결을 타고 중국 젊은 층이 한국 화장품에 열광하던 시절, 아모레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니스프리는 가장 공격적으로 중국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로드숍 매장이 600여 개, 베이징, 상하이, 청두, 선전, 중국 주요 도시 어디서나 초록색 이니스프리 간판을 마주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해외 매출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단일 시장 하나가 전체 해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규모와 속도를 보면 중국의 모든 걸 걸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상 이렇게 보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거예요. 중국이라는 바구니 하나에 가장 크고 무거운 달걀들을 전부 올려놓은 형태. 그런데 황금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바구니가 흔들리면 모든 게 같이 깨진다는 것을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2017년 한꺼번에 터집니다. 2017년 한국이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한안령. 중국 내 신규 화장품 허가는 지연됐고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망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감정도 냉각됐습니다. 당장 숫자에 나타났습니다. 2017년 1분기 아모레퍼시픽 그룹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7%였습니다. 중화권의 절반 넘게 의존하던 구조가 그 바구니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 충격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쌓아온 중국 유통 기반은 로드숍, 즉 오프라인 매장이었습니다. 팬데믹은 그 오프라인 기반 자체를 증발시켰습니다. 동시에 중국 자국 브랜드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C뷰티라 불리는 중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품질을 끌어올리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정서까지 겹쳤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누리던 가성대 우위가 흔들렸습니다. 사드, 팬데믹, 차이나 뷰티 추격,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몰아쳤습니다. 출혈은 수치로 남았습니다. 이니스프리 중국 매장은 2019년 600여 개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 로드숍 전량이 철수됐습니다.
줄이는 과정 자체가 돈을 태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에뛰드는 이니스프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1년 중국과 대만 오프라인 매장을 전량 폐점했습니다. 이 시기 롯데와 이마트도 중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대형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잇따라 발을 뺀 한 시대의 마감이었습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영업이익 8,481억 원이었던 2016년과 2024년을 나란히 놓으면 2024년 영업이익은 2,493억 원이었습니다. 정점의 약 29%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24조 원에서 2025년 기준 약 7조 원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창업한 지 10년도 안 된 신생기업 APR의 시가총액이 아모레퍼시픽을 앞질렀습니다. K뷰티 시총 1위 자리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반세기를 넘게 한국 화장품의 대명사였던 기업이 2010년대에 갓 출발한 회사에 그 상징적 왕관을 내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 아모레퍼시픽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버티며 중국이 풀리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그 출혈 끝에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을 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름은 글로벌 리밸런싱.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던 무게를 미국, 유럽, 일본 쪽으로 옮겨가는 전략이었습니다. 한번 망했던 시장을 버리는 대신 새 판을 까는 쪽이었죠. 그리고 그 새 판은 세 장의 카드로 깔렸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라네즈입니다. 라네즈의 립슬리핑 마스크는 어느 순간 미국 세포라 매장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포라는 미국에서 럭셔리 뷰티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그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단순한 판매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지 소비자가 K뷰티를 트렌드가 아니라 품질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라네즈가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카드는 코스RX입니다. 코스RX는 원래 아모레퍼시픽 계열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을 중심으로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자력으로 성장한 K뷰티 브랜드였죠. 아모레퍼시픽은 이 브랜드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2021년 먼저 지분 일부를 확보한 데 이어 2023년 10월 잔여 지분을 7,551억 원에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품습니다.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K뷰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코스RX가 이미 구축해둔 아마존 채널과 북미 소비자층을 통째로 가져온 셈이었습니다. 라네즈가 세포라 입구를 열었다면 코스RX는 온라인 유통의 문을 함께 여는 구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카드까지 있습니다. 에스트라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피부 전문 브랜드인 에스트라는 2025년 2월 미국 세포라 매장 400여 곳에 입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세포라로도 확장해 나섭니다. 라네즈가 문을 열고 코스RX가 온라인 통로를 넓힌 자리에 에스트라가 세 번째 교두보를 만든 것입니다. 카드 3장이 모두 뒤집혔을 때 숫자가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매출은 5,246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중화권 매출 5,1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K뷰티 대장주의 지역별 매출 순위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정점으로 재편된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계속됐습니다. 2025년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크게 늘며 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해외 영업이익은 전년의 2배를 넘겼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수천억을 태우며 빠져나오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던 만큼 이 숫자들이 가진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가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남겨둔 그 질문, 이제 꺼낼 시간입니다. 2026년 들어 9년간 실질적으로 막혀있던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금 본 반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주 역전은 실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한때 해외 매출의 절반을 책임졌던 그 시장이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앞에 다시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한번 댄 불에 다시 손을 넣을 것인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길을 그대로 갈 것인가. 문제는 10년 전의 중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알령이 한창이던 그 시간 동안 중국 자국 브랜드들은 조용히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설화수와 라네즈가 밀려난 그 자리에 차이나 뷰티가 들어섰고 애국 소비와 가성비를 무기로 이미 선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아모레가 기다리던 자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체급을 봐야 합니다. 2025년 아모레 퍼시픽의 그룹 매출은 약 4조 6천억 원대였습니다. 세계 화장품 1위 로레알의 매출은 약 65조 원입니다. 아모레는 로레알의 약 14분의 1 규모입니다. 이런 체급에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는 건 전략이 아니라 소모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내건 중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글로벌 매출 15조 원, 해외 비중 70%. 지금 이 방향을 꺾지 않으면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좌표입니다. 꺾으면 다시 계산을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건 아모레 퍼시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올라탔다가 정치 한 방에 쓸려났던 한국 기업이 아모레가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유통 대기업들도 여러 제조기업들도 지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다시 열릴 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 깔아놓은 판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아모레 퍼시픽 한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중국에 기댔던 모든 한국 기업의 공통 숙제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바구니가 흔들렸고 모든 게 같이 깨졌습니다. 시총은 24조에서 7조 원대로 3분의 1 토막이 났고 창업 10년도 안 된 신생기업에 K뷰티 1위 자리까지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출혈 끝에 내린 선택, 중국을 포기한다는 그 선택이 결국 새로운 판을 깔았습니다. 라네즈, 코스알엑스, 에스트라. 세 장의 차드로 K뷰티 역사상 첫 미주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역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모레 퍼시픽은 다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면 다시 열리는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길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흥망일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